최근 우리 학원에서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은 2023년 8월 6일 농식품부에서 농지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도 미이행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농지법이 강화가 되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에 대해서 현업에서 자주 마찰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드릴 이 물건은 사건 번호 2025 타경의 51,025호 사건이고요. 구례군 문천면 검정리에 소재하는 농지이면서 세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가 지분인데 2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정리 729번지 한 필지, 730번지 한 필지, 730 한 필지 해서 세 필지가 경매가 나왔고요. 이 농지는 영농역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해서 농지의 이용 계획을 작성하는 날에 영농여건 분리 농지를 기록을 해줘야 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전입니다. 3개 필지 다 전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729번지의 면적이 전체는 1481제곱미터이지만 그 중에 2분의 1인 740.5제곱미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작성을 하실 때는 전체 면적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취득 면적을 작성하게 되니까 사이트에 있는 이 취득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 방법에는 하나는 방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정부 24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농지 취득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이고요. 취득자의 구분에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농업인에 마킹을 하시고요. 우리는 주로 개인이니까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취득 농지의 표시에 조금 전에 보신 그 기록대로 검정리 729, 730, 731 이렇게 적으시고 지목은 세 필지 다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면적란에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사이트에 나와 있는 취득 대상 면적을 각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농지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 농지에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농지는 영농여 분리농지였으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각 동그라미를 치시고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이라면 농업진흥구역에 마킹을 하시고 농업진흥구역도 아닌 것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도 아닌 것이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취득 원인은 우리는 경매인 만큼 경락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목적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서면은 농업 경영에 마킹을 할 것.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영농에 마킹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 날짜를 쓰시고 이름을 쓴 다음에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 서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서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영농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영농계획서에도 마찬가지로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세 필지 검정리 729, 730, 730-1 지목은 각 전이고요. 취득 면적은 전체 면적이 아니라 취득 대상 면적을 사이트에 기록을 보시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실 것. 이것은 나중에 등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인 경우에는 그 물건은 2분의 1 지분이었으니까 공유 지분 비율을 각 2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요. 영농거리는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소재 농지까지의 거리를 대략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지의 현재 상태를 경작 또는 휴경 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신 대상 농지는 분묘가 있기는 하지만 고사리를 심는 등 경작이 보이니까 경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경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농지가 큰 면적일 경우에 본인과 가족을 쓰면 되고요. 취득 농지가 면적이 적을 때는 본인만 이렇게 표기를 해서 연령, 직업, 영농 경력이 있으면 영농 경력을 표기를 하고요. 영농 경력이 없으면 그대로 두시고, 향후 농업 경영 여부에는 농업 경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뭐 처분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는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이 있는데요. 여기도 자기 노동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가 자격을 하지 않을 경우는 농지 취득이 제한되니까 자기 노동력에는 반드시 마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이 크면 일부 위탁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그 농지에 자격을 하기 위해서 기타 뭐 기계 장비랄지 이런 확보 방안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통상은 기계 장비 시설명에 관리기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 현황은 자가 소유 또는 임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만약에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표기를 해 주시면, 농지를 소유하신 분이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소유 농지 이용 실태를 표기해 주시는 것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농지 소재지에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 표기를 해주시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금을 쓰셔야 되는데요. 내가 입찰할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근사치의 금액을 표기를 하시고, 그 금액이 내가 가진 자금으로 해결이 되면 자기 자금에서 합계금액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을 표기를 해서 합계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농 계획에는 주 재배 작물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과수목이 될 수도 있고 채소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고사리, 채소류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농 착수 시기는 낙찰일에 맞춰서 쓰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낙찰을 받을 것인데 겨울에 영농 계획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3월부터 영농이 시작되니까 착수 시기는 3월 또는 중반기에 받게 되면은 뭐 9월 이렇게 어느 정도 착수가 가능한 시기를 낙찰 시점에서부터 한 2, 3개월 여유를 두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수확 예정 시기는 그 주 재배 종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든다면 감나무를 심겠다 하면 수확 시기는 3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적정 수확 시기를 적어야 되는데, 채소류는 대체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확을 하게 되니까 뭐 3, 4월에 재배를 해서 9, 10월에 수확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농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일정을 적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한 칸만 적으셔도 통과가 됐는데요. 최근에 법이 강화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3년치 영농 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치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달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한 기를 잡고요. 그 다음에 2026년 7월부터 뭐 9월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상반기 중에는 비료나 거름을 주는 것을 시비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시비 및 심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막 가꾸기, 수확 이렇게 쓰시고, 이것을 2026년의 상반기, 하반기, 2027년 상반기, 하반기,
2028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통상 3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 이후에는 거의 영농에 종사를 하질 않고 사실은 이제 영농이라면은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 이렇게 작성을 하시니까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되더라 하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를 시작한다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2027년 상반기, 2028년 상반기, 하반기, 2029년 상반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소요 인원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분기마다 한 두 분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4명, 4명 해서 12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통상 소요자금은 한 30만원, 뭐 채소 씨앗값 또는 이제 자기 노동력이니까 한 3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30만원씩 해서 6건에 해당되니까 80만원 이렇게 합계 금액을 표시해 주시면,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안은 자체 조달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농지는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이름을 적고 여기도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것을 직접 관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것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작성을 하시면 전산 신청이 편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장에 농지의 현재 상태가 후행일 경우에는 담당자님께서 반드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 할 것입니다. 원상복구계획은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서식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학원에서는 이 서식을 쓰는데 별 무리가 없어서 양식을 그대로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농지 소재지의 지목이 아까 그 물건은 전이었죠. 그 다음에 토지의 지번 및 신청 면적에서 주소의 지번의 몇 필지인지 전체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이행자는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복구 기한을 너무 짧게 잡으면 복구를 안 했을 때 또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통상은 한 6개월 정도, 이것을 너무 길게 잡으면 담당자님께서 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통상 한 6개월 정도를 기한으로 잡으시고요. 복구가 않고 우리가 받는 농지가 지분을 많이 받게 되고 휴경지인데 잡초가 무성한다든지 수목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복구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고요. 만약에 지분이어서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한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체 면적 중 2분의 1 지분이 경매 대상이며 낙찰구 소유자들과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분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을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시면 대부분은 통과가 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신 신청서, 그 다음 영농계획서, 그 다음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신양식에 맞춰서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금 이따가 전산 신청하는 것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산으로 신청하는 정부 24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24시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하실 것은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방법으로는 간편 인증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저는 제가 평소에 쓰는 아이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서 농지 취득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농지 소재지와 본인의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광양에서 광양의 농지를 취득한다 이럴 경우에는 농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들어가십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전에 방문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화면이 뜨고요. 본인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는데 마킹을 하시고요. 다음으로를 누르시면 본인이 사전에 정부 24시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가입 정보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취득자 구분은 농업인이고요. 취득 구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우리는 경매니까 경락이라는 것이 있네요.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 목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경영이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이면 주말체험 영농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의 총 합산을 해서 1000제곱미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취득하는 농지가 6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이 아니고 농업 경영 쪽에 마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득 농지 정보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신 영농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는 대로 한 필지시 주소 검색에서 주소 입력, 지번, 지목, 신청 면적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지가 아니고 수필지가 되면 여기에 보시면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새 필지를 다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해당 농지는 영농여건 분리농지였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마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지 서식을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파일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해 놓은 그 서식을 컴퓨터에 저장을 하셨다가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네요. 여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가령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상용으로, 주말체험 영농이면 주말체험 영농용으로 파일 첨부를 누르고 해당 파일을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거나 파일 추가를 눌러서 첨부를 하시고요. 농업취득인증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임대차까지는 작성할 일이 별로 없을 거고요. 농지 전용 허가는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건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요. 그것보다는 영농 대상농 휴경일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작성해 놓은 복구 계획서를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파일 추가를 눌러서 첨부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수령은 온라인 발급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자기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니까 바로 출력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구비 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전체 선택을 마킹을 하시면 이 서류들은 제출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자께서 전부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하고 발급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기 버튼이 파랗게 활성화되니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 대금 결제를 하시면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왜 경매를 받게 되는지, 영농에 종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묻게 되면 자신있게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성된 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낙찰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을 온라인으로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지를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경매가 되든 매매가 되든 상속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가능하니까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